비시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팀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. 필라델피아가 가장 또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캠 룸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. 60mm 가까이 지출이 가능하고 또 선택에 따라서는 65mm까지도 캠 룸이 비게 됩니다. 리드, 폴 리드와 그 다음에 또 이 카운셀을 포기하고 다우틴에 대한 팀 옵션 거절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65mm까지 캠 룸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. 개런티가 된 계약 자체가 현재 조엘 엠비드밖에 없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셈인데, 그러다 보니까 뭐 폴 조지, 지미 버틀러, 뭐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필라델피아는 지미 버틀러를 한 차례 선택하지 않은 적이 있죠. 바로 5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 지미 버틀러가 뛰면서 조엘 엠비드와의 궁합도 상당히 좋았고, 조엘 엠비드가 실제로 지미 버틀러를 엄청나게 따르기도 했었고, 또 플레이오프에서의 그런 경기력도 좋았었죠. 카와이 레너드에게 통통샷을 맞기 전까지 토론토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. 자,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스타였던 벤 시몬스가 결국 지미 버틀러와 이런 역할이 겹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만이 있었고,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지미 버틀러가 아닌 벤 시몬스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나서 지미 버틀러에게 연장 계약이 아니라 토바야스 해리스에게 또 5년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선물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그 당시 결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고, 조엘 엠비드가 계속해서 지미 버틀러에 대한 짝사랑을 계속 내비쳤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구단 역시도 그 당시에 잘못된 결정을 좀 바로 잡고 싶어 한다, 다시 한번 버틀러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지미 버틀러가 지금 올해 여름에는 FA가 아니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가 마이애미에게 트레이드를 요청하고, 만약에 트레이드로 지미 버틀러를 영입할 수 있다면 2년에 또 맥스 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게 현재 필라델피아의 생각인 거죠. 자, 그리고 또 보도에 따르면 지미 버틀러는 이번 오프시즌 때 맥스 연장 계약을 원한다. 당연히 마이애미로부터 그런 계약 연장을 받으면 좋겠지만 현재 마이애미와 지미 버틀러 사이에는 그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지미 버틀러가 한번 입을 털었잖아요. 만약에 내가 뛰었더라면 보스턴이든 누구든 다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. 그런데 마이애미 히트의 펜나일리 회장이 뛰지도 못하는 주제에 입이나 닥치고 있어라,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계속해서 버틀러와 마이애미 사이에 좀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,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의 이런 행선지에 필라델피아가 들어가 있는 셈인 거죠. 5년 전에 지미 버틀러를 놓고 내렸던 그 결정에 대해서 필라델피아가 상당히 좀 후회하고 있고 또 미련도 있는데, 마이애미 히트와 버틀러 사이에 연장 계약이 없으니 만약에 마이애미가 트레이드 시장에 버틀러를 내놓는다면 우리는 버틀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, 그리고 충분히 버틀러에게 또 2년짜리 맥스 계약을 줄 수 있다는 게 현재 필라델피아의 생각입니다. 자,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. 문구를 읽어보면 필라델피아의 이번 오프시즌에 FA 시장의 플랜 A는 폴 조지를 영입하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폴 조지는 FA이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는 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진 않죠. 왜냐하면 그냥 선수를 데려오면 되니까. 그리고 폴 조지가 지금 원하는 것도 나이가 34살인데 맥스 계약입니다. LA 클리퍼스는 이미 카와이 레너드와 3년 152밀짜리 계약을 맺었습니다. 그런데 클리퍼스는 폴 조지에게는 레너드만큼의 그런 계약 규모를 주진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죠. 자, 그러면서 이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로 갈 것이라는 배당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배당이 마이너스 300, 그러니까 일반적인 배당으로 친다면 상당히 저배당이죠. 그만큼 필라델피아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는데, 클리퍼스의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. 스탠스가. 일단은 터란루 감독을 2029년까지 잡았어요, 연장 계약에. 그래서 5년 70밀, 그러니까 NBA의 헤드코치 감독이 연간 14밀씩 5년씩 받는 건 엄청난 대형 계약입니다. 그리고 이비차 주바츠와도 연장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. 이 말인 즉슨 핵심 코어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이 스티브 발머 구단주의 생각이잖아요. 그리고 8월에 또 인투잇돔이 개장이 되기 때문에 이 인투잇돔을 개장했을 때 결국에는 그 인투잇돔을 개장하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또 시즌 티켓 홀더들을 매혹시킬 만한 그런 가장 큰 무기는 스타 파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폴 조지가 오히려 클리퍼스에 남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배당만 놓고 보자면 마이너스 300에서 플러스 700으로 바뀌었어요. 그리고 LA 클리퍼스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 클리퍼스가 제임스 하든과 폴 조지를 자유계약 시장에서 지키려 한다,
라는 또 스탠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. 자, 그렇게 되면서 사실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뭐 지미 버틀러를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폴 조지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잖아요. 둘 모두 다 뭐 부상으로 자주 빠지는 건 공통된 사안이고, 버틀러가 훨씬 플레이오프에서 킬러 본능을 보여주긴 했지만 또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건강을 유지하기도 했었고, 그리고 또 지미 버틀러보다는 3점을 훨씬 잘 넣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뭐 폴 조지가 굉장히 맞는 조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, 조금은 뭐 바뀐 배당에서도 드러나듯이 클리퍼스가 폴 조지를 또 킵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뭐 조엘 엠비드와 타이리스 맥시의 또 뒤를 바치거나 혹은 뭐 이들을 대신해서 또 슈퍼 에이스로 뛸 수 있고 경험까지 더할 수 있는 그런 폴 조지가 딱인 상황이죠. 지난 시즌 22.6득점, 5.2리바운드, 3.5어시스트, 슈팅 퍼센테이지 47%를 기록을 했었는데, 사실 필라델피아는 제3의 스타가 필요하고 또 토바이스 해리스의 계약이 뭐 끝나는 이 시점에 제3의 스타를 데려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뭐 너무나 많았었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갭 이어라고 하죠. 갭 이어라는 건 대형 스타를 영입하기 직전 시즌을 말해요.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올 시즌이 뭐 좋은 성적 내면 당연히 좋지만 또 굳이 무리할 필요도 없는, 왜냐하면 뭐 FA 계약자들 또 해리스 같은 악성 계약자들의 계약이 빠지는 해였거든요. 그래서 갭 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, 그 갭 이어였기 때문에 저는 맥시의 성장, 그 다음에 뭐 조엘 엠비드가 큰 부상을 입긴 했었습니다만 제3의 스타만 데려온다면 언제든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된 거죠. 또 닉 널스 감독의 색깔이 조금 더 투영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제3의 스타를 누구로 데려오는지가 가장 궁금한데, 지미 버틀러는 저는 사실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, 또 버틀러를 데려와서 맥스 계약을 준다면 저는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큰 리스키한 계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폴 조지도 마찬가지지만 폴 조지는 플랜 A였기도 했고 FA로서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폴 조지 쪽이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, 지금 클리퍼스의 스탠스가 조금 더 바뀌고 있다는 루머가 들리고 있죠. 자,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도 그겁니다. 맨 처음에는 폴 조지가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는 게 마이너스 300이었는데 지금은 LA 클리퍼스로 가는 게 마이너스 200이고 필리가 플러스 700까지 올랐다는 거죠. 이거는 결국에는 클리퍼스가 폴 조지에게 또 충분히 많은 금액을 주면서 눌러 앉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, 그 다음에 저 문구를 쓴 아이달 라포타는 내 생각에 클리퍼스는 폴 조지에게 맥스를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카와이 레너드가 올해 초였죠. 클리퍼스와 3년 152.3밀을 받았습니다.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년 223밀이었는데 뭐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한 거죠. 그런데 클리퍼스가 폴 조지에게는 레너드만큼의 금액을 뭐 주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만약에 폴 조지를 잡기 위해서는 카와이 레너드 규모를 줘야 된단 말이죠. 연간 50밀씩. 과연 그랬을 때 클리퍼스는 우승에 도전할 수 있을까? 그리고 클리퍼스의 이 셀러리 상황이 유동성이 완전히 줄어들 텐데 향후 미래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클리퍼스는 뭐 구단주의 재력 면에서는 누구보다 밀리지 않고 크립토닷컴 아레나로부터 독립을 해서 인투이돔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최첨단 구장을 오픈하는데, 폴 조지 같은 FA 선수를 그냥 뭐 떠나게끔 만들고 나서 또 이렇게 새로운 구장을 입성하는 게 스티브 발먼 구단주 입장에서는 딱히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금 터런 감독과 계약을 맺었고, 그리고 2비차 주고받이 잡는다는 얘기를 했죠.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과제가 폴 조지의 잔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독, 그 다음에 롤플레이어, 그리고 폴 조지의 FA 잔류 계약, 이걸 좀 발표하는 순서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,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마이애미 히트 동료였던 유도니스 하슬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필라델피아는 지미 버틀러와 제외하는 것보다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, 지금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의 행선지 가운데 또 필라델피아도 계속 꼽히고 있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0밀을 쓸 수 있고, 또 르브론 제임스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51.4밀짜리 플레이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옵트아웃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도 또 새로운 행선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지미 버틀러를 쫓기보다는 르브론 제임스와 계약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유도니스 하슬렘의 이야기고, 그리고 이 르브론 제임스는 최대 154.5밀의 금액에 계약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그만한 또 총알이 있어요. 필라델피아가 르브론 제임스와 사인하는 게 낫냐, 아니면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게 낫냐 라는 질문에 이런 답이 있었어요.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오는 건 그냥 필라델피아가 1라운드 픽 한 장 정도를 뭐 낭비하는 느낌? 그것도 그냥 뭐 브로니 제임스를 위해서
이런 이야기고, 하지만 지미 버틀러를 데려온다는 건 두세 장의 1라운드 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,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르브론 제임스를 데려오는 게 지미 버틀러를 영입하는 것보다 훨씬 가성비가 낮다, 잃을 게 적다라는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유도니스 하슬렘도 이런 얘기를 했을 테고, 여러모로 뭐 필라델피아가 폴 조지, 지미 버틀러, 또 르브론 제임스 이런 슈퍼스타들을 쫓게 되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지금 계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장된 계약은 조엘 엠비드밖에 없습니다. 51밀짜리. 토바스 해리스, 버디 힐드, 닉 바툼, 로버트 코빙턴, 디앤서니 멜튼 전부 다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고요. 폴 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저건 이제 비보장 계약입니다. 타이리스 맥시는 현재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가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카일 라우리, 그리고 모밤바, 켈리 우브레 주니어, 캠페인, 그리고 캐년 마틴 주니어, 또 리키 카운셀 4세 이런 선수들도 전부 다 그냥 내보낼 수 있는 거죠. 그 리키 카운셀에 대한 계약은 본인들이 포기하면 되는 거고, 제프 다우틴도 마찬가지거든요. 팀 옵션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필라델피아의 캠 룸은 굉장히 깔끔합니다. 너무나 이보다 더 깔끔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만한 총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. 지난 시즌을 보시면 토바스 해리스의 계약이 39밀이었어요. 버디 힐드 19밀, 닉 바툼, 로버트 코빙턴, 그 다음 디앤서니 멜튼은 전부 다 가성비를 뛰어났지만 이 계약들이 전부 다 빠지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충분히 본인들이 현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이번 오프시즌 때 태풍의 눈이 나는 겁니다. 자, 이상 필라델피아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. 폴 조지, 지미 버틀러, 르브론 제임스, 여러분께서는 이 세 명 중에 어떤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시나요? 저는 개인적으로 폴 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, 지금 이대로라면 클리퍼스가 폴 조지를 잡는 분위기로 가닥이 잡혀 있고, 오히려 필라델피아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는 이 상황에서 절대 패닉바이를 하면 안 되죠. 폴 조지 영입 못해, 버틀러 트레이드 안 돼, 르브론 제임스 레이커스 잔류했어 라고 해서 토바스 해리스 같은 그런 계약을 또 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단년 계약으로 선수들을 메우거나 아니면은 비보장 계약으로 주로 1년을 또 보내는 갭 이어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 영입하고 싶어 했던 선수를 영입 못했을 때 가장 위험 요소가 큰 게 이 선수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버리는 경우잖아요. 제2의 토바스 해리스의 계약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필라델피아가 정말 오프시즌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프시즌 개막이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NBA의 파이널이 종료되는 대로 드래프트 열리고 FA 시장 열리고 또 드래프트 트레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, 자, 조코피 TV와 또 재밌게 비시즌을 또 보내시죠. 고맙습니다.